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종유입니다. 이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사항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군산시장 후보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느 후보자가 군산시를 이끌 적임자인지 토론회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좌석 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공약검증 토론, 두 번째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인사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송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조 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의 4번 타자 나기학 군산시장 후보입니다. 저 나기학은 군산 시민들께 헌신하고 봉사하자는 각오로 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시민이 추대한 후보 저 나기학은 엄중한 책임감과 시정 교체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특히 시정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정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현재 군산시가 처해 있는 현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저 4번 타자 나기학과 그 열망을 모아 이제 군산 시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군산 시민과 함께 반드시 시정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후보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질문을 듣고 정해진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의 활성화가 군산 경제 발전의 주춧돌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수출입 물동량 상당량이 군산항이 아닌 광양항, 부산항 등 다른 항만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토사 매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심이 낮아져 대형 선박들이 입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항의 대형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위한 수심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수록 떨어지는 물동량 부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지난 1899년에 개항한 군산항은 당시에는 부산과 인천에 이어 큰 규모의 하양육과 조반시설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항구를 통해 외국과 해상 교역을 할 수 있어 당시 군산에는 항구가판, 우풍화, 백화양조, 경성고무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둥지를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산시는 지난 1968년에 국민 총생산 대비 지역 총생산이 높아 전국 12대 도시로 올라오면서 1976년까지 그 순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주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 등이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관할 밖이었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도 퇴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저는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과 익산에서 조성 중인 국광식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수출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군산항 활성화의 대안 중 하나로 전라북도의 장점을 살린 식품류의 수출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발시설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북의 경우 농축산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관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또한 조성 중이며 현재 군산항 주요 상대국인 중국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국 식품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지고 매우 높습니다. 식품 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비탄력적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유가 변동과 세계 경제 위기 등 외부 변수에 따른 피해가 적어
안정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항의 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시설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뒤 상대 후보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후보 2명이 순서에 따라 각각 30초씩 질문할 수 있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각각의 질문에 1분씩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는 매니페스토 원칙에 의거해서 일정과 예산 방침, 실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듣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상대 후보는 공약을 듣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통해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검증 순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약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나기약 후보의 질문 30초 듣겠습니다. 예, 공부의 명수를 배달의 명수와 연계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연결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부의 명수가 됐을 때 우리 군산에 있는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대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임준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예. 뭐 배달의 명수하고는 뭐 다르고요. 이 공부의 명수는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사실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이런 물어볼 것이 없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나 그다음 또 교육의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해서 바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교육하고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우리 군산에서는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특히 소득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런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 자기가 모자라는 공부도 하고 싶을 때 학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학원과 협력을 해서 학원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이번에는 무소속 나기약 후보가 이근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30초입니다. 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4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군산시 유동자산이 3,900억,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이 6만 평 정도, 제가 확인한 것만 이렇게 되고요. 그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한 6만 평 정도, 제가 계산을 쭉 다 해보니까 6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 돈으로 따지고 그렇게 되면 한 4,500억, 또 어떤 그 부동산 관련 말씀하시는 분은 6, 700억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돈이 아무 쓸데없이 그냥 있습니다. 일부 대부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돈들은 현금화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데다가 돈을 써야죠. 충분히 있고, 또 군산시 내부 결산 자료나 이런 걸 제가 몇 개년도 그 확인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가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군산 시민들도 이런 상황인데 군산시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런 돈을 만들어서 힘든 분들한테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한테 그런 돈으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재원은 확보가 이미 돼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약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첫째 그 새만금 국제영화 촬영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산업체를 유치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금난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24시간 달빛 어린이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군상군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예, 새만금 지평선과 광활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대규모 영화 야외 촬영소로 개발해 이국적인 느낌과 시대를 초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 최적화된 최대 영화 야외 촬영지로 새만금을 한번 기축해 보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에서는 전주영상위원회와 군산, 김제, 부안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4 내지 5편 정도의 영화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산업과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외 세트장도 조성을 하고 또 실내 세트장도 조성을 해서 이것을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군산 새만금 국제영화 촬영소에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내가 내 프로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영화는 이렇게 촬영된다는 것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군산에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남도를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금남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경제 부양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금남도에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남도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가지고 현재 우리 군산시 구도심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께 복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남도를 한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나기아 후보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 후보님 공약은 나 후보님 이제 갑작스럽게 군산시장 출마를 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고. 근데 이제 공약이라는 건 전 공약을 다 전부 제가 만드는데요. 직접 확인도 제가 하고 뭐 정부 부처도 제가 직접 갑니다. 근데 이 공약 수립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약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약을 할 때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나기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도 고민이 되고 요거에 대한 재원 마련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약을 내놓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군산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기를 부양을 하려면은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들어오면은 그에 따른 부가적인 영향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4차 산업들은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이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타 곳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편만 성공을 해도 그거와 관계되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가적인 수익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에 우리 국군상무도 쪽에 이 촬영소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강임준 후보가 나기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공약이라는 것은 좀 우리 이근열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공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기아 후보님께 특수목적 선진화단지를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한전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고요. 혹시 제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특수목적성 선진화 단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방위산업체에서 쓰는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선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저희 군산에서는 이 행정부나 아니면 시에서나 매번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주전소를 재활용하는 방법에서 일부는 수리 주전소를 하자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수리 주전소는 바로 이런 방위 산업에 필요한 것들을 선진화 단지 그 좀 로드맵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선진화 단지가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용 창출과 생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도 긴급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방위산업체와도 큰 협의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제가 그쪽과 협의를 해서 특수목적 선진화 단지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역시 주어진 질문을 듣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 인구 26만 4천여 명 중에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가 2만 6천여 명, 65세 이상 인구는 5만 3천여 명으로 소멸 위험 지수가 2020년 0.58보다 낮은 0.494로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인구 순유입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군산 그 인구 감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출산율을 높여서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 유출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책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출산을 했을 때 육아를 해야 됩니다. 이 육아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개편을 좀 해야 되겠어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휴가 후에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은 복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측이나 독측이나 같이 출산 휴가를 하신 분이 다시 복귀하는데 편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위에서도 좀 지원을 좀 하는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구 유출 문제를 막는 방법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도심지를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그 기업과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급여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 3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급여 차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을 좀 더 유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도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방안은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이런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함께 융합을 하면서 인구 확대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마쳤고요.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10분씩 주어지는데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할 때는 단답형 질문이 아닌 이상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강윤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2공부에 제강 슬러그를 임시도로 도로 보조 기층제로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강 슬러그를 임시도로에 도로 보조 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사실은 네, 짧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30초 이상 하게 돼 있으니까요. 새만금 그 태양광, 육상태양광을 건설하는 주체는 SPC와 그 인허가는 새만금 개발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1구역, 3구역, 저희 군산 이 시민발전주의가 포함된 2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산시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분명히 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SPC에서 그 건설이사가 보조기층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환경청이나 개발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뭐 사용 가능 답변을 들으신 건 있으십니까? 네, 환경청에서 답변은 그 추후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들었고요. 환경부에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군산건설이 시공업체로 낙찰된 2-109 580억 공사로서 지방계약법령상 일괄 입찰로 해야 되는데 왜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회사를 하셨으니까 더 잘하시네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거로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이제 계약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품 제조 구매가 70% 이상이면은 그렇게 나갑니다. 다른 네, 새만금청에서 발주한 109, 309도 그렇게 했고요. 예. 우리는 거기를 따라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방식이 불법이었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을 좀 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요. 예. 자, 성전건설이 낙찰된 2-209 입찰 진행에서 입찰 규정을 위반하며 재공고를 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입찰 규정 위반이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건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은 지역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이고 이에 강윤정 후보는 본인 이름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사와 문제는 전부 허위 사실이고 잘못된 문제 제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물품 제조 구매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약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언론중재위로부터 사실과 다른 기사에게 정정 보도를 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언론중재위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거기는 판결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 언론사에 물어봅니다. 이걸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걸 언론사에서 않는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서울에 위치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5일 일요일 저녁 8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고발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강윤준 후보와 관련해 공사비리, 채용비리, 뇌물수수, 폭력사주 등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발장을?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군산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이유를 강훈 이거 모르시니까 뭐 어떻게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는지도. 예. 예.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산 고용무기 추경으로 약 1,00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 분야로 1차 40억, 2차 50억, 3차, 4차 15억, 총 10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중 23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강 의원님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강 의원님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을 한 저희가 있습니다. 김종식 도의원에게 혹시 돈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 김종식 의원은 돈 받은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에 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 해야죠. 예. 자, 신영대 국회의원 전 보좌관 정목 씨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목 씨. 예. 자, 2018년도 강윤준 후보 선거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분이? 저를 도와줬죠.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어느 정도 가깝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 여러 사람이니까요. 도와준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시청 여직원과 식사 후 노래주점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로 보면 노래주점에 갔다고 신문에 아니,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릴게요. 예. 강 의원님께서는 관리도를 예술섬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전에 내부 정보 유출한 적이 있습니까? 내부 정보라는 것은 그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내부 정보가. 네, 내부 정보 유출 안 하셨죠. 예. 근데 이 관리도 섬에서 투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자, 군산 LED 가로등 교체 사업 관련해서 리베이트 비리로 구속된 최규성 국회의원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정치하시는 분은 도당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압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펀드 및 태양광 관련 사업 전문가입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펀드 문제점이 문제도 발생하죠? 지금 발생을 됐고 슬러지 문제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경영자의 책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 강윤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박무 씨를 군산시 관련 재단 사무국장에 채용시키자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있습니까? 낙하산 인사 아닙니다. 네. 자, 민주당, 군산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강임준 후보는 평생 측근인 강모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민주당 시장 공천 당선자로서 공정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제가 할까요? 예. 짧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분 나기아 남았으니까요. 후보님 전에 도의원 나오실 때 그때 시장 나오셨던 분이 나기아 후보님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아, 저는 지원 안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저희는 그냥 그때 우리 후보들끼리 페어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예. 전에 도의원 오실 때 그 시장 나오셨던 분이 저는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주변 분들한테 우리 나기아 후보 지지하는 걸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혹시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이게 그런 적 전형적인 내로남불 같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한다. 저는 자, 이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 후보로 당선이 됐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군산 시민들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군산 시장이 100%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제가 삼은 겁니다. 저는 당내 경선은 자, 예. 대통령 후보고 누구 어느 경선이든지 간에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다 또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 제가 법에 위반이 됩니까? 오히려 그런 마타도어나 음해해서 가짜 계정 만들어서 퍼날르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선거인가? 법 위반 않고 지지하고 하는 것이 위반인가?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군산에서 여론이 군산 시민들 정서가 민주당 공천자로 되면은 군산 시장이 100%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군산 시장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그러면 있지 아까 우리 않느냐 나기아 이걸 여쭤보는 후보님 겁니다. 전에 뭐 도의원 경선 때 그때 시장 나오시는 분이 뭐 도움을 안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도움 받은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저는 제가 뭐 그분한테 도움을 달라고도 얘기도 안 했고요. 저는 그분한테 의뢰도 안 했습니다. 아니 전번 도의원 예, 자, 시간이 4년 없습니다. 전에 예, 제가 예, 여쭤보는 예. 겁니다. 자, 4년 전. 예, 강 후보님. 예, 4년 전에 제가 우리 나기아 후보님을 예, 강 후보님 제 시간이니까요. 예, 저도 제가, 답변 했습니다. 제가 강 후보님께 이렇게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렸는데 하여튼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근데 답변을 하나도 그냥 못 답변을 하게 했는데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아니, 너무 감사하고요. 저 물어보신 거 제가 답변할게요.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나중에 이런 토론회에서 이런 아주 험악한 질문을 받지 않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네, 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기호 4번 무소속 나기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군산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2만 유권자들께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웃이며 친구이고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피해자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비판하는 시민들을 오히려 악의 세력으로 내몰고 있는 썩어빠진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잃어버린 4년을 다시 되돌려 내부 청년도 3년 연속 최하와 같은 불명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을 바꿔야 군산이 다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4번 타자 나기아 해내겠습니다. 군산 깨끗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군산시를 이끌 적임자인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그리고 전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역시 전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